누가 진정한 보스가 될 것인가?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보스 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스1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을 줄 것처럼 기대를 모았다가도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강후약으로 흘러가는 전형적인 심리 지배 장세였습니다. 요즘의 시장은 이 숫자보다 심리가 더 커 보입니다. AI 쪽은 구글 제미나이 3.0 발표 이후로 이 투자자들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반도체, MLCC 등은 기존 주도주 역할을 해 나갔었다가 이제 또 강하게 치고 나왔다가도 뒤로 가면서는 또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한 발자국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었는데 이제는 미국장의 영향에 또 이리저리 흔들리는 추풍 낙엽의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보스1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보스1에서는 매주 5명의 전문가가 출연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수익률로 증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스1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면서 누굴 나의 진정한 보스로 선택하면 좋을까 이 방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투자 포트폴리오 제대로 짜 가시고요. 또 수익률도 크게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스1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보스1 오늘도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재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기다리셨을 텐데 네. 인사 먼저 해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재선입니다. 요즘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고 좀 멀미가 난다라고까지도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궁금증 싹 풀어드리고 또 새로운 또 종목들로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을 지금 구성하면 좋은지 뭐 섹터와 함께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라면 여러분들께서도 또 시장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코너인 전지적 돈줄 시점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돈줄 시점으로 이어가 봅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전강후약으로 밀린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런 투자 심리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그런 요인을 어떤 걸로 보시는지 특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10월과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네. 11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네.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뭐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전강후약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10월이랑 다른 이유는 10월 뭐 하순부터 시작된 조정 구간 시작 때문이다.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 펼쳐지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시장에서는 특히나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제대로 다잡는 것이 또 필요한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또 미국장 영향력이 이렇게 혼재한 시장 속에서 국내 시장이 당분간 좀 어떤 흐름을 끌고 가게 될까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 영향력을 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AI 버블 그리고 금리 인하 뭐 동결 뭐 50bp 뭐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중심에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9월 달 점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25bp 0.25%포인트 인하되는 게 보통 기정사실이라고 돼 있었는데 양쪽 의견이 나온 겁니다. 좀 더
격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번에 좀 동결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게 다 셧다운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핵심에 있는 메인에 있는 의견은 금리 동결 쪽이다. 아니 동결이래. 25bp 인하다. 자꾸 동결이라고 동결로? 하니까 네. 25p 인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12월 가면은 될 거예요. 오늘 밤에도 뭐 생산자 물가지수랑 뭐 발표되는 거 보면은 PPI, CPI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P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전략을 제대로 세워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제 반도체, MLCC 이야기를 오늘 또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수급이 단기 반등인지 아니면은 다시 섹터 내에서 선별적으로 랠리가 다시 시작될 조짐인지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제가 이 보수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조정이 시작되면은 섹터 내 순환매, 섹터별 순환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나오는 거고 이 순환매는 지속형보다는 단기 순환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순환매 단기 흐름 정도다라고 보시면서 네. 치고 빠지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으려면 어떻게 시장 봐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AI 소프트웨어 쪽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구글 제미나이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네. 이제 보셨어요? 진짜 네.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좀 뭔가 투자 심리가 많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쪽이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테마 소멸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 뭐 어떻게 보세요? 이 제미나이 부분은? 말씀하시는 거죠? AI 소프트웨어 쪽. 네,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챗GPT-5 같은 경우도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사용해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질문을 더욱더 구체화를 해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이 좀 나오는 이런 현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제미나이도 발표 나오고 굉장히 뭐 좋은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야 점점점 우리에게 맞춰져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AI 버블이 아니라 아직도 발전하는 단계다라고 해서 우려감을 조금 씻어내는 듯 했는데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시장은 오늘 좀 찌글찌글했죠. 정강우약으로 어제 이어서 연속적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시장이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호재를 반영하지 않는 시장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신 호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호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팩트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기다리시면 1월 효과 반영할 때 같이 반영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트너님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이 투자자분들께서도 한시름 좀 덜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장중에 오늘 좀 주목받았던 섹터들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전력, 의료, AI 이런 쪽들 각각 좀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 중에서 실적 기반으로 지속성 있는 흐름을 좀 우리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섹터 같은 거 있으세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너무 개별주 장세인가요? 네, 개별주 장세인데 말씀하신 대로 실적 기반으로 해서 간다라고 하면 전력이죠. 뭐 네. 한국전력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뭐 과거에 탈원전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또 이제 뭐 우리가 해결로 추진 잠수함 이런 연료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긍정적인 뭐 요소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선뿐만 아니라 이런 전력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핵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한국전력이 빠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가치주 돈을 많이 벌지만 그 자리에 있던 가치주에서 이제는 성장주로서도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탈원전의 그 억울함, 그 당시에 수조 원의 분기 적자를 내던 그 억울함을 좀 이겨내는 빛나는 실적이 나오는 한국전력이 아마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쪽 말씀을 해주시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 또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개인 그리고 기관들의 동반 매도로 좀 마무리된 오늘의 수급을 보면요. 당분간 수급 주도권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지 헷갈리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수급은 원래 주도권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요. 그쵸? 네, 네. 돈이 제일 많으니까 네.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주도권 갖고 있는 게 당연한데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주도권이 좀 없는 말랐네요. 시장이다. 거의 말랐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예 보이지도 않죠. 네. 네, 그런 너무한 거 상황이기 아닙니까, 때문에. 저거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한 기간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흔들리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갖고 가시면 시간이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마지막 드려볼게요. 심리 중심의 장세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파트너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구간은 네. 뭐 노래 가사에도 있죠. 네, 뭐 어떤 거요? 네, 이건 세 번째 레슨 하면서 일일비하지 않기. 아, 네. 네, 그런 노래 가사가 과거에 있다가 요즘에 많이 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일일비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거는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른 섹터 괜히 기웃기웃거리다가 물려가지고 안 움직이네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의 핵심만 보시면 돼요. 반바지봇 항상 말씀드리고 네. 있고 여기에 조방원이 그리고 이제 K컬처 이렇게만 순환하시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시장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조정 구간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뭐 시장이 조금 더 밀려서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내려왔네 속상하네라고 생각돼도 중요한 거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수익 전환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섹터에 집중을 하셔야지 지금 뭐 주도주들이 다 쉰다라고 해서 괜히 이상한 섹터 들어갔다가 반등 구간에 매도 못하면은 그 다음 상승 구간에서 여러분들 그 시장 또 다 놓치는 겁니다. 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주도 섹터들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반바지, 뭐 조방원이 그리고 이제 K컬처 딱 말씀을 주셨는데요. 괜히 우리가 다른 섹터 기웃기웃 거렸다가는 또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이 안에서 이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이 대장이라고 뽑을 수 있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잘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돈줄 날 수 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혼자서 종목을 골라내는 게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놓은 돈줄 종목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프로그램의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1은 결과로 승부합니다. 모든 참가자 단 5명, 수익률로 진짜 보스를 가립니다. 각 전문가들은 2종에서 5종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모든 신규 종목은 방송 당일 종가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를 정해두면 도달 시 자동 익절, 손절가는 직접 정하거나 미설정 시 마이너스 15%에서 자동 손절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월간 수익왕, 그리고 12월 26일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결정됩니다. 말이 아닌 수익으로 증명하라. 이곳은 진짜들의 무대, 보스1.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나머지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 쉽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영의 포트는 오늘 역시도 이 전체적인 판세를 뒤흔들지 않는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LNF가 다시 또 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PNT 역시도 0.53% 우상향 유지했습니다. 현대로템 어제자로 다시 편입하신 종목인데요. 0.91% 플러스권에 안착하면서 이제 그대로 모멘텀을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0.65% 조정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뒤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상승을 기록하면서 포트의 균형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상승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44.52% 기록하면서 다시 1위 자리를 재탈환에 하루 만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의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은 루닛이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약세 보였기 때문에 포트에서 오늘자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37% 오늘 기록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A스토리는 오늘 0.14% 플러스권이었고요. 신흥 SEC가 1%대 반등을 보이면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반등 전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42.4%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시우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이 수익률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지역난방공사가 3%, 3.81%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포트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줬고요. 카카오페이가 0.8%가량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SJG 세종은 1%대 하락세 보였고요. HS 효성이 2.27%, 대웅이 0.66%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오늘의 MVP가 되어줬네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 29.36%, 3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상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약세 흐름을 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제넥신이 오늘자로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와일드카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세나테크놀로지가 오늘자로 이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결국 빠졌습니다. 편입하신 이후로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하락을 맞다가 오늘 결국에 터치하면서 종목이 정리가 됐네요. 현재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42.83%. 1일 천하였네요. 1위에서 하루 만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이 파트너 오늘 역시도 고전했습니다. 일단 로보로보 0.14% 정도 하락세 보였고요. 에브리봇이 2%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머티도 0.93%, 포스코DX 0.84%, 강원엔자가 1.26% 하락세를 보이면서 5가지 종목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비중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가실지 한번 리책이 꼭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누적 상승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조금 더 커져서 마이너스 87.1%로 5위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전문가 5가지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나머지 4분의 포트폴리오 쉽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 전문가 시점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파트너님이 나머지 4분의 포트 어떻게 좀 보셨는지 같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뭐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네. 전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꼭 이렇게 수익률 게임만 하면 방송국에서 시작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이 브리핑을 할 때 되게 신바람이 났었거든요. 네. 1위 달립니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 역시도 이제 힘이 빠지고 또 함진희 파트너 내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제 이 브리핑을 할 때 자꾸만 땅을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쉬운데요. 금방 또 올라올 수 있겠죠? 네, 한 방이 있으시니까. 네. 그렇죠. 이제 한방좌로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영 파트너가 어제자로 이제 손절이 나가면서 종목 교체를 2종목 했습니다. 그래서 LNF, 에코프로비엠, PNT 이게 기존 종목이셨고요. 현대로템과 TCC 스틸을 새로 신규로 편입을 하셨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방산, LIG 넥스원 하셨다가 네. 또 이제 현대로템도 다시 하신 거 보니까 이제는 200% 가까이 수익률을 내시다가 네.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살짝 겸손해지시기도 하신 것 같고 그래요? 좀 전략도 제대로 조금 더 이제 방어적으로 좀 짜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님께서는 한 줄로 딱 말하자면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제가 벼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허리가 꺾이고 막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왕관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네. 좀 아쉬운 게 아예 2차 전지만 5개 포트폴리오 이렇게 담아 놓으셨잖아요. 컨셉이 확실했는데 네. 뭐 그것도 나름 멋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혼납니다, 저한테.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서커스나 우리 전통의 줄타기 같은 거 고도에 훈련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5개 오히려 컨셉 잡으신 만큼 계속 가셨으면 뚝심 있게 가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존 수익률 어차피 복구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아쉽긴 한데 현대로템이 워낙 또 좋으니까 아마 방산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들어가지 않으셨나. 제가 볼 때는 i3 시스템 같은 작은 종목 더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또 소극적으로 바뀌신 게 좀 안타깝네요. 이제는 고개를 들고 종목만 봐도 느껴지십니까? 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어머나. 네, 이제 너무 고개를 숙이셨는데 이제는 좀 당당하게 하늘을 보고 다시 올라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일단 저도 기억이 나요. 너무 이 주태영 파트너가 이재선 파트너 저 밑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네요. 막 이렇게 되게 막 적극적으로 그때는 너무 즐거워 보이셨어요. 막 자리에서 막 들썩들썩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이제 어제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저도 조금 속상하고 이제 종목을 이렇게 신규 편입을 하실 때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좀 포트를 구성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수익률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당당하게 고개 들고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시우 파트너로 넘어갑니다. 이시우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도 큰 화면으로 만나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많은 파트너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이시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들림 없이 편안한 포트다. 이 장이 많이 빠져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장이 막 엄청 폭발적으로 막 잘 될 때도 크게 그때는 움직이지 않아서 그때 별명이 이제 거북 이시우셨죠. 지금은 그래도 잘 방어를 하고 2위 아니면 3위를 계속 지켜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랑 가장 성향이 비슷한 포트폴리오라서 제 의중을 보려면 저쪽 보시면 아마 80%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뭐 이렇게 제가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도 이제 저 종목을 눈독 들이고 있는데 계속 편입에 담고 가셔서 이제 제가 단알로 했다가 손절을 당했죠.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는 좋은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었고 SJG 세종 뭐 실적 잘 나온 기업인데 시장 영향력으로 뭐 단기적으로 밀렸으니까 뭐 회복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 HS 효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대감은 있고 뭐 지주사 상법 개정 모멘텀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가장 안전한 포트폴리오고 시청자분들이 따라한다면 이슈 파트너 포트폴리오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면은 이제 뭐 택시나 이렇게 타면은 기사님 내비 따라서 안전하게 가주세요라고 말씀드리죠. 그에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싶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좀 어렵고 내가 일일비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동공지진이 자꾸 뭐 일어난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이시우 파트너님 따라서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시우 파트너 포트다라고 말씀 깔끔하게도 정리해 주셨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김선상 파트너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자로 이제 제넥신도 하락세를 보였고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왜 세나테크놀로지를 어떠한 뭐 좀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기는 해요. 세나테크놀로지를 목요일 자로 신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다음 날부터 7%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월요일에 7%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결국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2차 전지 혼합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종목인 걸로 저는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자로는 이제 종목 포트폴리오에서 빠지게 됐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냥 신규 상장주라서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 좋은 네. 종목들도 시장 영향력으로 밀리는데 좋든 나쁘든 그냥 수급 동향으로 움직이는 게 신규 상장주니까 네. 그냥 신규 상장주라서 가져오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세나테크놀로지는 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도 신규 상장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또 이제 무조건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제넥신인 것 같아요. 제넥신은 와일드 카드까지 사용하시면서 하락이 나와도 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끌고 갑니다. 하신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못 찾은 무언가 모멘텀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대다수의 종목들을 이제 많이 공부하고 뭐 알려드리곤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2,000개가 넘는 이 종목들을 모든 모멘텀을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제가 이 종목은 해당 섹터에서 핵심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종목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또 놓친 게 있거나 뭐 제가 발견하지 못한 모멘텀을 발견하시는 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넥신 같은 경우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편입을 하셨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나오시면은 뭐 지금 수주 동안 보유하고 계시니까 와일드카드까지 썼으면은 무언가 숨겨진 비장의 한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수인지는 제가 전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서 처음에 나왔을 땐 3등급 후발주를 갖고 나오셔서 좀 별로입니다 말씀드렸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제는 시장 조정 들어오고 3등급 후발주들이 아마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 말씀드렸는데 해당 부분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신규 상장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져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네. 그나마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 딱 한 종목 설명드렸던 게 클로봇밖에 없어요. 전 지금까지. 네.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아예 통하지가 않는 종목이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더 운에 맡기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좋은 종목도 밀려오기 때문에 뭐 신규 상장주에다가 한번 걸어보는 거 이쪽에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는 그렇게 매매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투자 아이디어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 후발주 올라온 거 좋았고 짧은 매매로 해서 빠르게 순환하는 것도 뭐 성공적으로 이제 올라온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일단은 내 취향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그래도 3등급 후발주 짧은 매매 성공이라고 정리 깔끔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브리핑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쩜 이렇게 쉽지가 않은지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률이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네. 상승했었던 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수익이 난 거를 봤다가
그게 다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 벼락거지된 마음, 네네. 이 내가 벌 수 있었던 돈인데 잃은 것 같은 마음을 이제 투자자 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다. 이 감정을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함진이 파트너가 조금 더 이제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네.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포트? 감정이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좀 그러네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공감 능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3등급 후발주 말씀드리면서 김선환 파트너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데 함진이 파트너님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것도 백도가 나와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는데 대신 한 방은 있는 종목, 한 방이 있는 섹터들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죠. 로봇과 2차 전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자신 없으면은 그냥 로봇주 한 종목, 2차 전지 한 종목 가져가시면은 편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냥 종목으로 그냥 터놓고 말씀드리면은 그 후발주나 순환매 나오는 종목들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장주 하시면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그냥 하시면 되고 이쪽에서도 에코프로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실 거면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제일 큰 것들 그냥 들고 가시면은 아마 조금 쉬어도 다시 올라오는 이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함진이 파트너께서는 뭐 아니면 도라고 했어요. 움직이면은 급등 흐름이 나오거나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로만 5종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방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뒤로 갈 때 낙도가 나올 때는 나오더라도 한 방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영화 대사를 조금 인용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로봇주, 2차 전지주 제가 볼 때 섹터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시장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게 흘러가고 힘들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픈 손가락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네. 보니까 공감을 너무 하셔가지고 저도 같이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응원을 안 하더라도 이 종목들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방 있는 종목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시기가 조금 더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 충분히 네. 가능하다 보니까 네. 대신 뭐 마이너스가 크다라고 해도 이게 뭐 계좌 수익률이 아니라 종목 수익의 합이다 보니까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크게 뭐 상한가 하나 뭐 20% 하나 이렇게 올라오면은 금방 또 이제 플러스 전환도 노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 파트너님께서 저도 이 보스원 방송을 하면서 인생을 좀 배우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희일비 하지 말고 이제 또 올라갈 수 있을 때는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잡다 보면은 포트폴리오에 제대로 넣어두다 보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그려갈 수 있으니까요. 좀 제가 자꾸 너무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지금 말씀 같이 나누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네. 그래서 이제 파트너님과 함께 이제 함진이 파트너라서 한방이라고 네. 정리해 주신 이 포인트 너무 좋습니다. 네, 한 방 앞으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볼 때는. 한 방을 우리가 같이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이 나머지 4분의 포트폴리오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큰 화면으로 포트폴리오들 살펴보고요.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좀 보면서 어떤 전략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실지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2위 했던 이재선인데 지금 4위, 2대1의 4위 됐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너무 종목들 여러 번 바꿔서 이제 이곳저곳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들 많이 봐주셔서인가요?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인가요? 이유가 뭔가요? 둘 다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네. 결과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플러스 전환될 거니까 네. 예, 지금 뭐 당장 이렇게 밀려 있고 뭐 화요일 날 보통 요즘 좀 올랐다 수요일 날 막 블랙 막 많이 나오는데 예, 그 영향력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가지고 핑계 대기에는 또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주식할 때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요즘에 속된 말로 이렇게 너무 버틴다라는 표현 있죠.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되고요. 대신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경 안 쓰고 투자의 개념으로 모아간다라는 개념을 보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은 여러분들 작년 1년 전 생각하면은 굉장히 쉬운 시장이에요. 지금 조정은. 여러분 예전 딱 1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온 다음에 쉬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 상승장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이 힘든 거지 작년 생각 해보시면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편하고 쉬운 시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만 조금만 이겨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계좌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라. 금방 플러스권 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도 크게 보면서 이야기를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계속 끌고 가셨었는데 루닛이 조금 오늘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빠졌어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거가 된 게 루닛입니다. 그러면은 또 종목 교체를 오늘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근데 계속 루닛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전략 잡으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뭐 처음 갖고 왔을 때부터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적자 기업이고 외형 성장을 또 먼저 하기 때문에 매출 늘어나는 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 확대하는 걸 보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아마 서리가 한 번씩 내릴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 서리가 그냥 이번 조정 구간에 나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뭐 가치나 이런 부분에 훼손당한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 저도 이 종목을 편입하면서 그런 서리 맞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겨내기 어려운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뷰노를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제가 대안 종목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뭐 뷰노 들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보시고 루닛 들고 계시는 분들 조금 내려왔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거 없어요. 그냥 분할로 계속 매수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 매수했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제자리에 올라올 겁니다. 4만 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고 저는 이 종목이 내년이나 내후년 사이에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1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멘트도 너무 좋았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다 보니까 마음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뷰노 이제 대체 종목으로 말씀해 주신 걸 기억하고 계셨는지 뷰노를 차라리 편입하는 건 어떨까라고 또 이렇게 댓글 열심히 남겨주시더라고요. 이제 마음을 읽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데일리의 4위입니다. 그죠? 4위 순위는 낮아도 어감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이데일리의 4위, 시청자분들의 4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는 오늘 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내려온 것 자체가 그냥 시장 영향인 거라서 예, 그런데 뭐 마이너스 나온 거는 팩트니까 뭐 이 종목이랑 뭐 전체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 제가 매주 교체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제외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시장 영향력 문제없이 이겨낼 만한 그런 종목이고 그런 타이밍이라서 그런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앞으로는 전력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전력 반도체 계열 쪽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시장에서 환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지금 이제 슬슬 전환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더욱더 이 기업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날개를 달아줄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 제주반도체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A스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세한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콘텐츠 주 쪽들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파트너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엔터 콘텐츠 쪽이 요즘 네.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예. 저는 계속 응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응원도 좀 많이 필요한데 뭐 이쪽 업황이 그렇게 나쁘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예. 요즘에도 아직도 이제 뭐 넷플릭스 쪽에 이제 공급 한류 열풍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K컬처 쪽으로 계속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응원을 계속 좀 받아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고요. 멘토주도 마찬가지고 뭐 실적은 좋은데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런 쪽이 엔터 콘텐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고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넷플릭스랑 계약 이제 갱신한 다음에는 이제 좀 리쿰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되고 하면서 뭐 A스토리 같은 기업도 지금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한 8개를 이제 그동안 밀려있던 게 많습니다. 콘텐츠가. 그것들을 다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공급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만 조금 이렇게 수급적으로 누르는 것만 지나가면은 금방 순환 돌아가지고 제자리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A스토리 정리 좀 해주셨고요. 이제 나머지 종목 두 종목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신흥 SEC 있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는? 네, 50만 원 달성하고 잠깐 쉴 때 지금입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네. 예, 지금인 거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너무 예뻐 보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흔들던 말던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60만 원 제시해드린 60만 원도 아마 지나가는 과정일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 8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이상할 게 없다라고 28만 원 아래서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수백 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진짜 수백 번 말씀드리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의견에는. 그러니까 수백 번 죽고 죽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50만 원 터치하고 내려온 거 좋고요. 오히려 이렇게 휴식 구간을 가져야 더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트렌드에 맞고 차트도 좋고 뭐 이슈도 맞고 전체적으로 뭐 미래 성장 쪽에서 가장 완벽한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으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도 많고라고 하시는데 이슈 많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좋게 설명해 주셨고요. 목표가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할게요. 신흥 SEC 1% 넘게 오늘 상승 흐름 그래도 끌고 가줬습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좋으니까 가지고 오셨겠지만. 네, 뭐 중간에 한번 급등했다가 잠깐 네. 쉬는 흐름이 나왔는데 뭐 다시 올라가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정해진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ESS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원래 캔 각형 쪽으로 해서 이제 케이스 만드는 기업인데 ESS 쪽으로도 이제 뭐 감사하게도 또 이제 먼저 진출을 해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이 대표적인 종목들을 이제 어떤 분께서 다 가져가셔서 제가 대안주로 볼 때 이 종목 정도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저도 2차 전지는 한 종목 정도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하더라도 이 종목 제가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그냥 꾸준히 끌고 가시고 아마 내년까지 보면 훨씬 멀리 높게 날아갈 거니까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길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이재선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 많은 종목 설명해 주시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신규 종목 편입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종목 신규 편입하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루닛하고 A스토리는 네. 이제 그 손절되지만 않으면 계속 끌고 가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루닛이 네. 잘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종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 네 종목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역시나 신규 종목 편입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을 교체하실 건가요? 어떤 종목 빼고 어떤 종목 교체하겠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뭐 반바지 봇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네. 반도체 쪽에 이제 제주 반도체 가져가시라고는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을 난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또 볼만한 종목으로 네. SNS텍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SNS텍. 네. SNS텍을 이제 반도체 소재잖아요. 네네. 반도체 소재 쪽에서 SNS텍을 고르신 이유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 SNS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이제 주식 클래스 작년 12월 19일 날 첫 방송에 이 종목을 히든 네. 종목으로 알려드렸듯이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의 재료가 되는 이 블랭크 네. 마스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 기술력을 통해서 국내에는 물론이고요. 그동안 레거시 반도체 시장 안 좋았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유는 간단해요. 중국에서 너무 많이 원합니다. 아, 맞아요. 제가 네. 이제 SNS텍 회장님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아. 근데 기술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로 네. 뭐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이제 동진 세미캠이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 소재 3대 소재 규제할 때 포토레지스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국산화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삼성전자가 7나노부터 이제 조금 쓰고는 있었지만 3나노부터는 EUV 공정으로 완벽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EUV 공정 쪽에 들어가는 이제 EUV용 블랭크 마스크도 이제 4분기에 이제 뭐 공장이 증설이 끝나가지고 네. 이 가동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르곤 쪽에서 이제 EUV 쪽으로 추가 성장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 수년간 기다리고 있어 한 4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펠리클 네. 기술 개발은 끝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 정부에서 이런 인프라를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테스트만 하면 되는데 이 테스트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아직도 네. 이제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삼성전자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뭐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 지분 보시면 8% 삼성전자가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삼성전자에서 과거에는 이제 일부 공정에만 EUV를 쓰겠다라고 하다가 전 공정에 다 쓸 거야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한 4년 전에. 네. 그리고 나서 1주일에서 2주일 뒤에 SNS텍에서 우리 90% 이상 투과율 펠리클을 개발했습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우리 북미의 고객사 하면 테슬라, 애플 나오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기업 제가 볼 때는 폭발적인 실적에 비해서 최근에 쉬고 있는데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급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SNS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고점 대비해서 현재 30% 가까이 좀 빠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네, 현재 구간이 원래 이 종목이 6만 원 구간이 목표치였는데 1차 목표치였는데 이 구간에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축 쉬면서 이제 4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는 5만 원 구간에서 5만 원에서 4만 8천 원 사이에서 이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좀 더 내려온 거 보니까 지금 시장 영향력과 기업 자체에서도 좀 한번 쉬게 놔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껏 해봐야 4만 원 흔들기 정도일 거예요. 4만 원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 영향력까지 생각하면 그거는 시장 영향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4만 원 흔들기 그 구간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그냥 분할로 모아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6만 원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6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2만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도 굉장히 낮게 또 잡으셨네요. 37,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SNS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들 빠르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세 종목은 어떤 종목 넣으실 건가요, 파트너님? 네, 첫 번째 종목은 클로봇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뭐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네,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규 상장주 안 봅니다라고 했는데 이젠 신규 상장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말씀드리고 나서도 클로봇은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대차에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현대차는 이미 자동화를 실행하고 있죠. 머신 비전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클로봇 지금 구간이 아주 적기인 것 같아요. 한 번에 이제 뭐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은 현재 뭐 3만 5천 원 흔들기 정도 되는 구간에 내려와 있는데 조금 더 뭐 하단까지 볼 수는 있어요. 뭐 3만 원 구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놓고는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뭐 61선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61선 흔들기 정도 하고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고 대신 이번 주에는 반등이 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21선 기울기가 가파르게 꺾이면은 한번 터치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반등 좀 나오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전진 거슬러 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건주입니다. 지금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항복 선언하다시피 지금 들고 나왔다라고 네. 하는데 제가 에이펙에서 중국하고 이슈가 끝나면은 재건으로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한 달 정도 지났더니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지금 전진 걸러슬로봇은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부터 뭐 분할로 매수하셔서 뭐 6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6만 원 간 다음에 그 다음 전략 세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종목은 노랑풍선입니다. 최근에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양쪽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 여행 가는 사람도 어디로 가요? 대안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사수혜를 잇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노란풍선 같은 경우가 지금 좋은 가격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5,790원 구간에 놓여 있는데 한번 급등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올라오면 7,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7,000원 넘어가면 10,000원까지 노릴 수 있는데 일단 7,000원까지 보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또 오늘도 적극적으로 종목들 교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신규 편입된 종목들 가격 라인까지도 제대로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정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방송을 하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엠밴드 공부방이나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은 파트너님께서 지금처럼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눈 감았다 뜨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쉽고 재밌게 시장 좀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만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좀 어렵다 QR코드가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해 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또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8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